네, 저는 마인드 혁명을 읽고 있고요.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장, 나에게 제안하는 티오. 나는 계속 종을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인생을 고쳐주지 않았죠. 이제 내가 고쳐볼게요. 이제 내가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 주체적인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우리가 이제 왜 피해자 마인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든 미디어든 친척이든 하여튼 주변 환경으로부터 조건 반사되어 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할 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조건화를 배워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배우기 전에 피해자 마인드를 습득하게 됐다고 이분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보통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는 혹시 그 문제가 그냥 없어지기를 바라고 외면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서서 해결하기를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지 않았는지, 아니면 윗분한테 연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건 나 혼자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힘이 꼭 필요해 라고 하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늘 사격, 준비를 하고 조준하고 발사하는 걸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나 자신의 불안정성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렇게 불안전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물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그 일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야. 따라서 이 사람은 암적인 존재라고 하고 딱지를 딱 붙여놓고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테이크 오브 규칙 8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한번 우리가 좀 바꿔보자고 하는데요. 당신과 일하는 사람 중에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아니면 뭐 친구들은 간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이 사람은 고쳐야 돼,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대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왜 이 사람을 공개 처형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공개 처형해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그게 개인적인 양심인지 앙심인지 아니면 적개심인지 한번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징계가 당신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인생에서, 커리어상에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제3자가 아닌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되풀이해서 풀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 과거로부터 내가 훈육되어 오면서 양육되어 오면서 경험한 마인드가 있다 하면, 언론이나 매스미디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의식간에 숨겨오는 마인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인드가 총체적으로 어디다 갖다 놓냐면, 현재에 있긴 하는데 몸은 과거로 가서 그 정신 상태에서 계속 되풀이 되게 에너지를 끌고 온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아주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행과 같은데, 우리는 각종의 장병치레, 중병, 범죄, 사고, 실패와 투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건가 고민하는 건 당연한데, 왜 하필 나지?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새끼지? 하면서 피해자 마인드로 과거에 되돌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근거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맺히게 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치열한 싸움과 말썽을 겪으면서 이혼했던 경험도 있고, 누군가 증오를 갖고 헤어졌던 경험도 있고, 해고당한 일도 있으며, 지적을 받거나 나쁜 평가를 받거나 고소당한 경험, 아니면 일관계로 당신을 이용했던 그런 불쾌한 경험도 있을 텐데, 과거의 기억을 권고로 오늘을 살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엔 오늘 내가 한 행동은 내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 과거를 단절해서 미래로 에너지로 옮기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항상 어떤 인간관계에 있으면 삼각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드라마상에, 시나리오상에 등장하는 그 삼각구도가 우리 일상에서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 마인드, 구원자 마인드, 압제자 마인드. 누군가는 항상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 사이에 피해자와 악재자 사이에 구원자의 역할을 해서 그걸 무마시키고 위로해주고 대신 맡아서 계속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피해자 마인드는 뭐냐면 나는 나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누군가 내 대신에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뭔가 구원의 손길을 원하는데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는데 이분은 압제자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내 주체적인 의지로 갖고 사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테이크 오브 규칙 10과 11을 얘기하면서 삼각 구도에 빠져질 때 그 순간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피해자를 하고 있는지, 압제자의 역할을 하는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지 의식적으로 그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야 한다고 하면 테이크 오버, 주체적인 주인공의 마인드로 가려면 타인에게 느끼는 분노도 풀어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가 나를 과거로 묶어놓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휘하고 싶다는 욕구를 확실히 말하고 그렇게 제안하고 내가 삶의 지휘권을 내줬던 사람이 누구인지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나는 그걸 해결하고 싶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쓰고 내가 자신의 목표를 한두 장으로 설명하는 걸 붙여서 이 시나리오가 내 몸에 딱 붙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사례로 얘기했는데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회사나 직장 상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솔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경제적인 조건이나 운명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걸 알게 되었다. 사실은 내 마음에 주의권이 없었다는 걸 알았다. 외부에 있는 힘들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내 삶을 관리한다. 11월 15일까지 나의 TO 작업이 효력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정한 조건은 세 가지다. 첫 번째, 항상 냉소적으로 생각하던 태도를 자제한다. 두 번째,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 세 번째, 남이 나에게 잘못했던 과거의 나쁜 기억에 사로잡혔기보다 현재에 집중하며 산다고 실천 전략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TO 마인드를 피해자 마인드, 과거에 묶여있던 남한테 주도권을 줬던 거에서 내 스스로 주인공으로서 오늘의 삶을 현재에서 머물러서 그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이롭다라는 말씀을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